좀처럼 덧사인 끝나고 나서 PCR 테스트가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지금 4일 동안 보면은 처음에 5,006건 했다가 그 다음날 2,725건, 그리고 그 다음날 8,248건, 어제 9,769건 했어요. 4일 동안 10,000건도 못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좋은 건 있습니다. 회복률이 쫙쫙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0월 29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테스트가 적다 보니까는 되게 적게 나와요. 2,634명이 발생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164,718명입니다. 실질적인 수가 아니에요. 지금 원래 뭐 14,000, 17,000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10,000건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잡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카트만두 밸리는 1,615건 떴습니다. 카트만두 밸리가 지금 비율이 높아요. 카트만두 밸리가 지금 총 확진자의 61%, 50%가 아니라 6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많이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카트만두는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1,615명이 늘으면서 73,10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가 73,000이고요. 그리고 네팔 통틀어가 16만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반을 도달할 것 같고요. 카트만두 세세하게 볼게요. 세세하게 보니까 카트만두 디스트리크가 1,338명 가는 거 많죠? 박타푸르가 97명, 랄리푸르가 180명입니다. 이래서 1,615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1,615명이 하루 확진자의 61%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활성 사례 체크하겠습니다. 활성 사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뭐 근데 지금 이 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가 줄다 보니까 줄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환자가 줄은 게 아닙니다. 카트만두가 지금 16,521명 보이고 있고요. 박타푸르가 1,075명, 활성 사례 체크하고 있습니다. 랄리푸르가 2,47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트만두 밸리 안에 활성 사례는 20,066명입니다. 전체 환자, 네팔 통틀어 전체 환자의 51.5%가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습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854명, 또 늘어났어요. 카스키도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포카라 사시는 분들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사망자 17명 발생했습니다. 900명 돌파했어요. 그래서 904명, 사망률은 0.6%이고요. 활성화 케이스 앞서도 카트만두 체크했지만 전체적인 활성화 케이스는 38,952건입니다. 뭐 4만 건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죠?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31,898명입니다. 병원이나 호텔이나 이런 시설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고작 7,054명이에요. 7,000명만 병원에 있고 31,000명은 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집에 이렇게 격리를 받는데 내가 격리받고 있습니다 라고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어요.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는 방에 처박혀 있는데, 제가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과했네요. 방에 혼자 격리하고 있는데 식구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팔의 문제는 이 가정 격리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지방 정부는 무료로 선언하긴 했지만은 이 무료로 테스트 받고 무료로 치료받는데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거를 내가 알려야 돼요, 병원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테스트도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요.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네팔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7,054명 중에서요, 위중한 환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U에 들어가 있는 환자가 304명, 인공호흡기가 76명입니다. 이 ICU 집중치료실과 인공호흡기 이 중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완치자
총 3,03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누적 완치자는 124,862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75.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복률이 올라가는 게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정말로 치료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호전돼갖고 이게 회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스트가 너무 적습니다. 테스트가 4일 연속 10,000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검역소는 200명이 빠졌네요. 200명이 빠져서 2,689명이 됐고요. PCR 테스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769건 실행했습니다. 9,769건 실행해서 지금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141만 9,064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트레킹을 목적으로 한 관광만 지금 입국이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트레킹을 하는 분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들어왔던 외교관 여권 소지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관, 이런 분들은 제한적인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 수행하시는 분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신입니다. 보건부가 최근 4일 동안 검사 건수가 축소한 이유가 더 쌓인 최대 축제 기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무료 검사 중단 발표로 한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핫스팟인 카트만두에서 더 쌓인 축제 기간 많은 인구가 마을 지역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한 것에 우려를 표방했습니다. 향후 2주에서 한 달 뒤에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마을 단위로 격리시설이나 치료시설이나 인공호흡기, 앰뷸런스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네, 지금 더 쌓인 때 제가 그 전에 더 쌓인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60만 명 정도가 그 카트만두를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이 60만 명 빠져나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신에 나왔듯이 2주 후나 한 달 뒤에 코로나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신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지금 최근 29일 안에 406명이 사망했습니다. 네팔 사망자는 900명 돌파했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체크한 적이 있죠. 그때 22일이었나요? 22일 만에 300명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나 20일, 그러니까 일주일 더 지나니까 더 100명이 더 죽었어요. 일주일에 100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그래서 지금 이게 속도를 붙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역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406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지껏 5월 달에 첫 사망자 나와서 900명 돌파한 게 5월 달이니까 6, 7, 8, 9, 10, 5달에 900명을 돌파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 한 달 29일 안에 400명이 죽은 겁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신두팔 쪽과 중국을 연결하는 따또빠니 국경이 새로운 방식에 따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국경이 재개장된 것은 목요일부터입니다. 코로나 감염과 홍수로 인해 약 3개월 정도 폐쇄되었던 국경입니다. 네, 이제 다시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소식과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랄리푸르 소식입니다. 랄리푸르 주요 도로에서 지방 경찰들이 정규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랄리푸르 시 경찰은 목요일부터 6개 교차로에서 정기적인 업무를 시작하여 교통관리, 도로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교통통제, 주차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의 계획과 지시에 따르면 시 경찰은 쿠판돌 지역과 하리하르 바완촉과 풀촉, 자울라켈, 러건켈, 멍걸바잘에서 정규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랄리푸르 지방경찰은 교통경찰과 협력하여 도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통제하고 그리고 도시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만든 자전거 차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차량 흐름을 모니터링, 제어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랄리푸르에는 72명의 지방경찰이 있습니다. 네, 지방경찰과 교통경찰이 협업을 해서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셨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공서가 재개되었으나 직원들의 출근율은 낮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관공서가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출석률은 낮았습니다. 올해 덧싸인 휴일은 화요일에 끝이 났지만 목요일 현재까지도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주요 행정 중심지인 싱하더르바르 주요 부처들과 그리고 주변 사무실들이 여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직원들의 귀환으로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덧사인이 끝나서 돌아온 직원이 며칠 동안 검역소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곧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정부의 명확한 정책 지침이 없어서 직원들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올해 덧사인에는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카트만두 계곡을 떠났습니다. 화요일날 공식적인 빨간 날짜가 없어지고 출근 날짜가 수요일부터예요. 근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됐는데도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출근을 많이 안 했대요. 그리고 변명은 들어보니까 다시 덧사인이 끝나고 집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바로 출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줬다고 안 나온답니다. 네팔스럽죠? 아무튼 뭐 그 덧사인이 끝났는데 아직도 정상화 되려면 멀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PCR 테스트도 10,000건 이상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얼마만큼 실질적인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빨리 좀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상화는 PCR 테스트를 한 15,000, 최소한 15,000건은 해야지 정상화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뭐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오늘 한 분이 어저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기 옆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고. 제가 이제 책 말씀드린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나요? 그쵸?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걸어놓고 방송하는 이 책은 나의 히말라야에게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서윤미 작가이고요. 여기 사파는 황수연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팔에 관련된 당연한 책이고요. 네팔을 굉장히 사랑하는 두 분의 작가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팔의 다양한 이야기와 그리고 네팔의 다양한 볼거리를 그림으로 사파로 예쁘게 그린 책입니다. 한 번씩 제가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걸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윤미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팔에 있습니다. 뭐 저랑 이제 자주 뭐 사석에서도 만나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책을 팔아서 인세가 나오면은 이 서윤미 작가가 네팔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서윤미 작가가 낸 책이 이건 2번째 책이고요. 요게 첫 번째 책입니다. 요거는 네팔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 책 내용은 주로 서윤미 작가가 2012년, 13년부터 네팔을 오고 가면서 활동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담은 책이고요. 지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네팔은 여전히 아름답다가 첫 번째 책이고요. 2번째 책은 나의 히말라야입니다. 지금 서점에 다 있어요. 서점에 있고, 만약에 서점에 입고되지 않았으면은 주인분한테 입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책은 그 온라인 서점에서 사지 마시고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서점들, 그런 데서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서점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온라인 서점들은요, 다 지금 흑자예요. 흑자인데 지역 서점들, 조그만 서점들은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책 같은 경우, 리뷰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보시고요. 책 사시는 거는 조그만 지역의 서점에서 사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네, 책 소개 오랜만에 좀 해드렸고요.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하시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설정을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방송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